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눌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선택, 중국 매수입니다. 네. 자, 중국은 뭐 아무도 모른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전문가들이 몇 분 이제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은 이제 오를 것이냐 이제 많이들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그래도 중국은 잘 모르겠다.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서 어디가 좀 미친지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제는 중국은 오를 것이다. 중국 매수 쪽에 의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글로벌 IB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보는 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좀 절대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중국 증시가 물론 아직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하한가 속출하던 일주일 전과는 조금 다른 국면들이 조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기존의 기회인 투자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에 모든 돈들을 다 날리고 10배 레버리지대 담보 반대 매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진짜 큰 기회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727포인트 선 어제 종가입니다. 어제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1%대에 그쳤거든요. 지금 그런데 고점 대비로는 거의 40% 밀린 거예요. 5,100선에서 무너졌으니까. 말씀대로 글로벌 IB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중국 증시를 보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밸류에이션을 보통 꼬집거든요. 이번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는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사실 뭐 밸류에이션 논란은 언제나 있었는데요. 네. 미국 증시는 뭐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높은 수준인데 자기네들이 플레이하는 시장이면은 상관없고 플레이가 안 되는 시장이면은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안 돼요. 일단 중국 증시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의견을 좀 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표현은 중국 증시는 전혀 지금 상태로는 버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다. 네. 그간의 마진 트레이딩이 청산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은 하락을 보이면서 반등의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CSI 300 지수가 12개월 내로 한 27%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역환산을 하게 되면 4,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 5,000포인트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공산당이 참 적극적으로 정책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7월달 한 달 동안 니네 반대 매매 다 하면서 제3금융권에서의 그 담보 신용융자들을 제거를 하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블룸버그는 이제 우리가 늘 이게 중국 관련된 기사를 접했습니다만 항상 좀 비관적인 기사를 좀 많이 쏟아내던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가 이 정도의 어떤 중국의 상승 여력까지 좀 얘기를 했을 정도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중국에 대한 시장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도 좀 타당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외에도 중국의 좀 어떤 상승의 여력에 좀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들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어느 곳에 좀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내는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대부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주가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주가 순이익 비율 PER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20배 가까울 정도로. 네.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15배 요 정도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한 60배까지 올랐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는 측면 때문에 버블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 후진 증시,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가 아닌 곳은 전체 국가 GDP 대비해서 시총 규모가 굉장히 이제 좀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GDP 수준하고 그리고 국가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증시의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걸 역전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150%에 지금 달하는 수준. 일본은 120%,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95%라는 얘기죠. 대신인도가 올라가고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 증시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면서 GDP 대비해서 그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뭐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뭐 7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증시가 한 추가적으로 한 7, 8% 정도 더 빠졌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해서 75%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시가총액이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결론적으로 뭐 지금 아니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성장률이라든가 중국이 지금 1인당 GDP가 8,000불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신인도가 쌓이면서 GDP 대비해서 시총이 올라오게 될 수 있는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무궁무진해 보인다. 그래서 한 80%에서 90% 뭐 훗날 5년, 10년 후에가 되면 100%를 넘기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느냐. 어제 증시 안정화 펀드 관련 뭐 이거 그 자금이 아닐지더라도 ETF에 400억 위안 되는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의 금액이 중국 증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형주 위주의 매수로 이어지면서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들은 반대 매매 나가느라 아직 좀 바빠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좀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며칠 동안 계속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다가 N사에다가 초록색 창에 검색창에 중국 상하이 거래소라고 치면은 상해 거래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를 딱 올리면은 실시간으로 오른쪽 편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딱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말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자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어디 지수 정도 되는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F5를 계속 새로 고침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중소형주는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타이거 차이나 A-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중소형 지수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지수 인덱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아직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시 대형주들은 지금 반등이 반대 매매 할 것도 없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 새 돈들이 그쪽부터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우리 ETF 상품으로 코덱스 중국 본토 A50이라고 제가 예전에 코덱스 차이나 A50 뭐 이렇게 같이 매매를 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약간 이렇게 비중을 좀 실어주고 새로운 자금들은 이쪽으로다가 좀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올라가게 나면 다음에 타이거도 이제 중소형주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타 오르게 될 겁니다. 오르게 될 터인데 오늘 코덱스 중국 본토 A50 매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네, ETF 지수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을 주셨고요. 최근에 물량 청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이 대형주의 반등에 주목을 하셨어요. 이와 더불어서 코덱스 중국 본토 A50 상해 거래소로 직접 들어가 보셔가지고 지수를 확인하시다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을 또 뚜렷하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관심 영역에 놓으시고 투자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WTI 52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워낙 지금 큰 문제가 대두돼야 될 부분인데 그리스하고 중국에 묻혀 있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이렇게 좀 내려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좀 간과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불에서 지금 한 거의 일주일 사이에 11% 이상 하락을 하면서 52불 때까지 좀 떨어졌단 말이죠.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원유 시장이 지금 60%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WTI가 어제 같은 경우는 51불 때도 찍었었거든요.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20%는 아니네요. 한 15% 정도,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이제 뭐 전 세계 경제 침체에 온 것이 아니냐, 중국 증시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뭐 구리, 원유, 뭐 제일 많이 쓰는 나라니까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국면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은 침체가 될 것이다. 원유 시장의 수요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좀 저유가를 이끌었던 공급 우위 장세도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란 핵 협상이 어제 나오니까요. 이제 또 타결이 임박했지만 또 다시 미뤄졌다는 소식도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신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CNN 머니에서는 지금 그리스 우려라든가 중국 증시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네. 뭐 원자재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더 큰 것은 이제 이란 핵 협상이 원유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원래 기존에 이제 이란 핵 협상은 6월 30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가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이 협상 자체가 지금 7월 10일까지 좀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센티멘트로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시추권까지 좀 다시 증가하는 흐름들을 네. 좀 보여주면서 좀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별거 아닙니다. 뭐 9천만 배럴 정도의 우리가 하루에 한 2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 정도가 오버 서플라이가 계속 나거든요. 네. 나날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란이 이제 다시 원유를 채굴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일간으로 한 100만 배럴에서 200, 아주 많으면 200만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2, 300만 배럴 오버 서플라이가 한 3, 400만 배럴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우려감이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장단기적으로 볼 때 이런 유가의 흐름 좀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중간한 가격이기도 하고요. 일단 네. 단기적으로 일단은 약간은 좀 빠질 수 있는 국면들이 지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유가는 저는 계속 빠진다고는 보고 있어요. 한 연초만 하더라도 제가 한 6, 70%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좀 달성이 됐었는데 네. 사실 뭐 펀더멘탈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 결론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으면 네. 절대 유가는 올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네. 수요가 이끌고 있지도 않고요. 뭐 전 세계 경기가 화랑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지금 시장이 워낙 그 리스크에 그 노출이 돼서 네. 주류의 주식들이 좀 많이 섹터들이 많이 빠지고 이러한 국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업종들 결국에는 뭐 항공 운송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러한 부분들 최근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들 제가 주가 흐름을 보니까 한번 좀 단기적으로 한번 해먹을 수 있는 돈들이 좀 붙었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많이 받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상당히 큰 외국계 운용사들의 정리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남겨놓은 20% 30%의 현금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국제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시 폭을 다시 줄이고 상승을 할 때에는 다시 현금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번 100% 주식을 채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단기적으로는 뭐 유가 쪽에는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해볼 부분은 이제 항공 운수업, 이런 쪽으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시장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